지금 세계 영화계가 다시 발칵 뒤집혔다. 개봉 20년이 지난 한 영화가 OTT에 공개되자마자 평점 9점을 다시 찍으며 진짜 천만 영화의 기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던 그 영화의 힘이 다시 세상 중심으로 돌아왔다. 도대체 무엇이 이 영화를 다시 소환한 것인가? 블록버스터가 장악하던 시대에 불리한 스크린수와 화려하지 않은 소재로도 어떻게 천만 관객을 뛰어넘었는가? 단순한 흥행이 아니라 수많은 천만 영화 중에서도 유독 가장 건강한 흥행이라는 이름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지금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공개한다. 이 영화가 어떻게 20년을 건너 여전히 최고 평점을 유지하며 한국 영화사의 기준이 되었는지 그 모든 배경을 영웅여정 12단계로 완전히 해부해본다. 2000년대 초중반 한국 영화계는 대규모 자본과 물량 공세가 흥행을 결정하던 시대였다. 관객은 선택지가 많았지만 동시에 피로감도 커지고 있었다. 스크린을 점령한 대형 블록버스터 중심 구조 속에서 작은 영화가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었고 천만 관객은 오직 거대한 스케일과 유명 배우가 만드는 결과처럼 보였다. 이런 환경에서 연극 원작이라는 제한적 소재와 감성 중심 서사를 가진 한 영화는 주목조차 받기 어려운 위치에서 출발했다. 바로 왕의 남자다. 당시 시장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영화는 흥행 공식을 거의 갖추지 못한 작품이었다. 화려한 볼거리도 대규모 제작비도 폭발적인 스타 캐스팅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평범해 보이는 출발점이 오히려 이후의 대반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천만 관객의 역사를 다시 쓰게 되는 서막이었다. 정적이던 흐름 속에서 뜻밖의 제안이 등장한다. 연극 1을 스크린으로 옮겨 영화 왕의 남자를 만들자는 발상이다. 누구도 확신할 수 없던 계획이었지만 제작진은 이 선택이야말로 침체된 영화계에 새로운 변화가 될 가능성을 보았다. 원작은 말맛과 풍자를 중심으로 한 연극적 형태였고 이런 서사를 영화로 풀어내는 도전은 위험과 기대가 공존했다. 특히 장생과 공길, 연산군의 감정 구조를 중심으로 시대극을 재해석한다는 시도는 그 자체로 모험이었다. 당시 기준으로는 관객층이 매우 제한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음에도 제작진은 이야기의 힘을 믿고 프로젝트를 강행했다. 이 순간이 바로 영화의 운명을 결정한 모험의 부름이었다. 상업성과 거리를 둔 채 진짜 이야기로 승부하려는 결단이 이루어졌고 한국 영화계는 조용한 변화의 전조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초기 분위기는 불안했다. 주변에서는 상업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당시 영화 시장에서는 사극 자체가 쉽지 않은 장르였고 더구나 남성적이지 않은 정서, 퀴어 코드가 숨어있는 관계 중심 서사는 대중적 흥행과 거리가 멀어 보였다. 제작진 역시 감수해야 할 위험을 잘 알고 있었다. 스크린 수는 제한적일 것이고 마케팅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개봉 예정 스크린 207개라는 숫자는 대부분이 실패를 점치는 근거가 되었다. 이 영화가 관객의 선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했고 시장성만 놓고 보면 시도 자체가 무모해 보였다. 이 단계는 왕의 남자가 스스로의 정체성 때문에 오히려 주저하고 흔들렸던 시기였다. 외부의 회의와 내부의 부담이 쌓이며 이 모험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던 순간이었다. 이 불확실한 흐름 속에서 결정적 전환점이 등장한다. 바로 이준익 감독의 확신이다. 그는 작품의 방향과 감정을 명확히 읽고 있었고 특히 공길역에 대한 비전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가지고 있었다. 약 2,000명의 후보가 오디션을 거쳤지만 감독은 끝까지 이준기를 밀어붙였다. 시장성보다는 배역과 작품의 조화를 우선한 선택이었다. 동시에 장생과 연산군을 맡은 가무성과 정진영, 장녹수의 강성연 그리고 육갑 7득 8복으로 활약한 유해진, 정석용, 이승훈까지 합류하면서 영화의 연기적 기반이 완성되었다. 이들은 작품의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영화의 방향성을 통일시켰다. 멘토의 역할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이 작품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축이었다. 감독의 확신, 배우들의 신뢰, 그리고 작품에 대한 단단한 비전이 결합되며 영화는 이제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제작진은 원작 연극의 구조를 영화적 언어로 재구성하는 과감한 전략을 선택했다. 연극이 가진 풍자와 말맛 중심의 흐름을 줄이고
장생, 공길, 연상군 세 인물의 감정과 관계를 중심에 배치했다. 이 과정에서 영화는 초점을 잃지 않도록 장생과 공길의 줄타기를 핵심 이미지로 설정해 전체 서사를 관통하는 상징적 모티프로 활용했다. 이는 관객이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강력한 장치가 되었고, 영화만의 미학을 완성시키는 출발점이 되었다. 이 선택은 첫 관문을 통과한 결정적 순간이었다. 스토리의 방향이 정리되고 영화적 세계가 명확하게 자리 잡으며 작품은 비로소 독립적 존재감을 확보했다. 작품적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더 이상 연극의 변형이 아닌 영화왕의 남자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다. 영화의 여정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개봉 초기 영화는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스크린 수는 경쟁작 대비 현저히 적었고 대규모 홍보도 없었다. 초반 관객 반응이 작품의 생존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기였다. 그러나 의외의 동맹이 등장한다. 바로 관객들의 입소문이었다. 장생과 공길의 복합적 감정, 연상군의 내면, 퀴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감정의 공백 미학은 관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는 영화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반대로 당시 극장가를 장악한 블록버스터들은 강력한 적으로 작용했다. 화면 스케일과 물량 공세는 왕의 남자를 끊임없이 압박했지만 영화는 일상의 감정과 인간 서사의 무게로 정면 승부를 걸었다.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영화는 점점 자신만의 길을 확장하며 생존 기반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영화가 관객의 입소문으로 힘을 얻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른다. 왜 이 영화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가? 의는 세 인물의 감정 구조와 서사가 단순한 사건 중심의 사극을 넘어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영화는 퀴어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 말하지 않은 감정의 공백을 남기며 관객이 스스로 의미를 채우게 한다. 이 방식은 인물의 진심을 강요하지 않고 상상과 해석의 공간을 열어두며 관객 각자의 심연을 건드린다. 줄타기라는 모티프 역시 관계의 위태로움과 삶의 긴장감을 상징하며 정서적 몰입을 증폭시킨다. 영화는 이 순간 단순한 흥행작을 넘어 감성의 심층부로 접근하며 관객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작품으로 변모한다. 이 지점에서 왕의 남자는 본격적으로 깊이를 갖춘 서사로 도달한다. 성공의 조짐이 보이던 찰나 영화는 가장 큰 구조적 시련을 맞이한다. 스크린 수가 최대 313개, 점유율 14.3%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는 경쟁작들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거나 그 이하였으며 당시 시장에서 사실상 흥행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굿즈, OST 패키지 같은 관객몰이 전략도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에 관객이 자발적으로 영화관을 찾아야만 흥행이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영화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러한 불리함이 관객에게 진정한 선택의 가치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물량 공세가 아닌 순수 작품성으로만 승부를 본다는 인식이 퍼지며 영화는 공정한 평가의 중심에 놓였다. 그러나 이 시기까지도 극장가는 쉽지 않았고 조금만 반응이 늦어져도 흥행이 꺾일 수 있는 위태로운 순간이 계속되었다. 이것이 왕의 남자가 통과해야 할 진정한 시련이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영화는 놀라운 반전을 맞이한다. 관객이 스스로 영화의 가치를 확인하며 다시 관객을 불러오는 자발적 순환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연기, 연출, 서사 구조 모두에서 뛰어난 완성도가 알려지며 입소문은 폭발적으로 확산된다. 굿즈도 특별 이벤트도 없던 시절에 좌석 판매율 85%를 기록한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 현상이었다. 이는 관객이 강제된 선택이 아니라 진심으로 영화를 선택했다는 증거이자 왕의 남자가 가진 순수한 서사적 힘을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이었다. 보상 단계에서 영화는 단순한 흥행작을 넘어 관객 신뢰를 얻었고 영화계에서도 그 가치가 재평가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은 왕의 남자가 천만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 분기점이었다. 성공의 실마리가 명확한 형태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왕의 남자는 이제 천만이라는 목표를 향해 본격적인 기로에 들어선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관객층이 합류했고 가족 단위 관람, 연극 팬층, 감성 드라마 팬들까지 점점 더 넓은 지지 기반이 형성되었다. 언론의 관심도 높아지며 영화는 흥행 곡선을 가파르게 끌어올렸다.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수면 아래의 힘이 서서히 표면으로 떠오르는 시기였다. 제작진과 배우들은 이 영화가 왜 의미가 있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더욱 명확히 전달하고자 노력했고, 이는 또 다른 관객층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다. 시장에서는 영화가 1,000만 가능권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큰 기대가 형성되었다. 귀로 단계는 단순한 흥행 가속이 아니라 영화가 가진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확장되는 과정이었다. 1,000만이라는 결승점을 향한 결집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마침내 왕의 남자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영화사의 결정적 전환점을 만들어낸다. 그 어떤 물량 공세도 없었고 대형 스크린 독점도 없었다. 순수하게 작품성, 배우의 연기, 감정의 깊이만으로 이뤄낸 성취였다. 이는 한국 영화가 반드시 블록버스터 구조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순간이었다. 연산군의 광기와 내면, 장생의 비통함, 공길의 섬세한 감정은 수많은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한국 배우들의 연기력을 전 세계적으로 다시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영화계는 왕의 남자를 통해 다양성과 예술성이 결코 흥행의 걸림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목격했다. 부활 단계는 이 작품이 영화계를 넘어 사회적 담론으로 확장되는 순간이었다. 영화는 명확하게 증명했다. 좋은 이야기는 결국 승리한다는 진실을. 왕의 남자는 시간이 흘러도 힘을 잃지 않았다.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점 9점대를 유지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다시 발견되고 있다. OTT 공개 이후에도 관객들은 왜 이 영화가 가장 건강한 1,000만 영화로 불리는지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물량이 아닌 작품으로 승부했고 블록버스터 중심 시장에서 중소 영화의 가능성을 스스로 입증했으며 관객 선택의 본질을 되살린 작품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 영화는 한국 영화계에 중요한 영향을 남겼다. 예술성과 대중성의 공존, 진정한 입소문 흥행의 힘, 그리고 인간 감정의 깊이를 다룬 서사가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살아남는지 보여준 것이다. 왕의 남자는 이제 단순한 흥행 기록을 넘어 세대와 시대를 잇는 문화적 자산으로 귀환했다. 그 여정은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